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1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글은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 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오늘 토요일이고 신문 기사를 한 3개 정도를 갖다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4차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상당히 커트라인이 높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국경제 이송열 기자님께서 4차 사전청약 고향 창릉 인기평형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어서 조금 더 관련된 뉴스 기사라든지 또 제가 또 준비했던 것들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삼송의 힐스테이트 삼송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편안부터 시작해가지고 IM 삼송까지 되어 있고요. 호반 베르디움 그리고 이쪽에 이제 2차 아이파크 그다음에 스타클래스 그 뒤로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15단지부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19단지 정도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앞쪽으로는 또 화성파크 드림 파티오 아파트 같습니다. 이쪽이 또 스타필드 같고요. 이쪽은 또 지축입니다. 지축 한림프레버의 모습이랑 반도 유브라의 모습인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창릉 3기 신도시 바로 옆이 삼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4차 사전청약의 일반 공급 당첨 기준선이 평균 1,561만원을 기록했고요. 지난 3차 사전청약 때보다 좀 낮아졌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84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공급 당첨선이 평균 2,47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려면 20년 넘게 납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공공분양 청약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청약 저축 최고 납입액이 고향 창릉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3차 청약 때보다 가장 그러니까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1차 청약 지역인 인천 계양이 3,800만원이었고요. 성남 복정이 3,790만원. 그 다음에 하남 교산이 3,440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 창릉이 네 번째로 지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S5지구, S5블럭. 제가 S5블럭이 S6블럭보다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용 84 때문에 그랬는데 2,4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차 지구 청약 접수 결과 경쟁률 보시게 되면 공공분양은 17.3대1, 그다음 신혼희망타운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 그래도 창릉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A4블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A4블럭이라든지 S5블럭, S6블럭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당첨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안타깝게 낙첨되신 분들 계실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면 다자녀라든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 다 다른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생애 최초의 그런 기준만 되신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뭐 미달된 지역도 좀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LH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서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혼희망타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곳은 고향 창릉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A4블럭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일단 기다려 보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대한경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물량에 85를 추가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립니다. 현행 60제곱미터로 아이 키우기 힘들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5평도 안 되고 뭐 2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54제곱미터, 뭐 51제곱미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제곱 이하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 공급 면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전용 85까지 넓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날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갖다가 일단 행정 예고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 7일까지 후속 절차를 밟아서 아마 이제 신혼희망타운도 창릉에 지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면적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 일단 그렇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혼부부들도 어차피 자녀를 갖다가 한 명 내지 두 명을 갖다가 낳을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제곱, 뭐 60제곱 이하보다는 85제곱 이하로 이렇게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적을 갖다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4차 공공청약에 포함됐던 고양 창릉 A4 블럭 전용 55가 지금 여기 왼쪽에 되어 있는 왼쪽인데 방이 물론 3개는 있는데 여기가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55제곱에 들어가서 자녀를 갖다가 낳아서 키우기에는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제곱미터 정도 84까지는 안 되더라도 70이라든지 74까지는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마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신혼희망타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시흥 거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94가구 모집에 35가구만 청약해가지고 0.1대1. 뭐 여기는 정말 그냥 당첨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신혼희망타운의 중형면적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창릉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신혼희망타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용두사거리에 있는 A6 블럭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양선 인력이 들어간 A8 블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가까운 A8 블럭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A8 블럭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또 분양 계획이 잡히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쉽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내 집 장만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좀 반가운 소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 방송 영상밸리 기반시설 착공이 2026년 6월 완공 목표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찬홍 기자님의 연합뉴스 기사, 지난 2월 16일 날 기사인데요. 정말 고양 방송 영상밸리가 언제 지금 착공이 들어가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7일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17일이면 지난 목요일, 그저께래요. 17일이면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조감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착공이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 고양 방송 영상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과 대하동 일원에 70만 1984제곱미터에서 6,738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방송 영상 특화단지를 조성한 사업인데, 물론 2026년 6월 완공 예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을 갖다가 이제 한다는 거기 때문에 CJ 라이브 시티라든지 같이 연계돼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또 장항지구까지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아레나 공연장 같습니다. 이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지금 여기가 CJ 라이브 시티 같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방송 영상밸리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새로운 소식들 알게 되면 감사스마일 TV에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숑의 세상답사기를 제가 매일 좀 듣고 있는데 물론
빠숑님이 제 이제 부동산 멘토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빠스의 전문가 열정 제네시스 박님이 2022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동산 세무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 영상이 상당히 길어요. 1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좀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좀 드립니다. 저는 처음 앞부분을 빼고는 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2022년 올해 4월 30일 이전에 증여를 갖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임사라든지 올해 대선 이후에 이런 부분도 변경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그런 관련해가지고 정말 팁들, 그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면 안 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빠숑의 세상 답사기의 이런 컨텐츠 너무너무 즐겨하고 있고요. 다른 뭐 유튜브 방송보다 제가 꾸준하게 빠숑의 세상 답사기의 이런 걸 하는데 생각보다 빠숑님의 인지도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내 집 마련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빠숑님의 이런 방송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감사 스마일이 지금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방송 영상별리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도 85제곱미터를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4차 사전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당첨이 안 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갖다 노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삼성벨트의 그런 파급 효과라든지 미래 가치는 너무너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아직도 GTX-A 창능력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GTX-A 창능력은 아마 토지 보상이 올해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간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용산까지 착공이 들어가면 서북부 연장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산이라든지 창릉천이라든지 공릉천,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여기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릉천을 따라가지고 한강까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도보 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도권에서 이렇게 평지에, 그리고 북한산이라든지 국립공원, 그 다음에 공릉천, 창릉천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까지 같이 들어있는 곳이 고양시, 대한민국 전체로 따졌을 때 고양시 덕양구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강변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삼송을 사랑하고요. 또 고양시를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양시에 관련된 변화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감사스마일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욕심이 어떨 땐 생깁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고요. 또 저에게 또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아니면 저에게 또 어쨌든 저를 만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무주택,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만약에 부모님이 부동산을 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 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배워 나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거운 토요일, 감사스마일은 토요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토요일,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 또 내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